사진 속 옷이 보이세요? 이게 바로 일본 육군에서 제작한 것으로 밝혀진 위안소 수습 의복인데요. 최근 보존 처리 작업이 완료되면서 8.15 광복절이었던 어제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이 옷을 입으셨던 거죠, 할머니. 님들께서. 근데 이거 누가 발견한 겁니까? 이 공개된 의류 2점은 10년 전 한국인 학자 김문글 씨가 남아있던 위안소 건물에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오래 묵은 얼룩을 갖다가 지우고 올이 풀리지 않게 해서 그 70여 년 전의 원형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5개월 걸렸대요. 네,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위안부의 문제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의복까지 있었다니까 정말 저를 2번, 3번 화나게 하네요, 진짜. 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안소 운영했다는 거에 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일본에서 우리가 언제? 우리는 거 안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료연구소에서 일본에서 그 발견한 그러니까 위안부 자료가 좀 있습니다. 네. 한국에 아직 번역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즉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일본 군이 그 위안소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일본 군이 지도했다는 거 다 알 수가 있고요. 나와 있다. 그리고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일본 내에서는 성역이었습니다. 침범할 수 없는 내가 군대였고 왜냐하면 그 일본 정부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이게 중요합니다. 직속 부대가 그 군대였기 때문에 일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제가 부분이죠. 있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의복까지 만들었냐 이게 경악스럽잖아요. 네. 일본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군에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하거나 혹은 일본 군의 위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위안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강유차 할머니나 문백이 할머니 같이 계셨던 그 위안소 자체는 군 안에 있었어요. 군 부대 안에. 그래서 군 시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군인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복뿐만 아니라 그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자, 지주연 씨 2번째 증거 공개해 주세요. 2번째로 발견된 증거물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역사책 속에서만 나오는 한국인 위안부 동영상을 7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발굴을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짧은 영상이지만 그동안에 뭐 위안부 증명하는 사진이나 문서는 있어도 동영상이 공개된 건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이에요. 그렇죠? 자,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앳된 얼굴 여성 7명이 벽에 나란히 지금 서 계시고 여성들 표정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역력한 표정이 보이는데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린 분도 계시고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모아서 무서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정말 벌벌 두려움에 떨었을지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조금 더 와닿게 되네요. 근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국인 위안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2000년 사실로 입증된 위안부 여성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고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을 밝혔던 사진과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옷차림 모든 사진이 다 일치한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옷들이 다 비슷해요. 정말 작업복인가 봐요, 이게. 원본 사진을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임신한 상태로 계시는 분이 저분이 이제 고 박영심 할머니신데 이제 북한에서 피해자이십니다. 이분이 고통을 당하셨던 곳이 난징에 있는 그 위안소, 그러니까 리지샹 위안소입니다. 그래서 그 리지샹 위안소 가면은 앞에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이 할머니의 형상을 지금 저 모습 그대로 형상을 딴 동상이 현지에 있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